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현장 개설 순서 오늘은 6번째 시간이네요. 지하수 개발 말씀드릴 텐데요. 현장에서 왜 지하수를 파서 쓰냐 하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써서 수돗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하수를 파서 그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물을 사용하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함부로 천공을 할 수는 없고요. 관할 관청에 이제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서류도 뭐 한 4가지 정도 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뚫겠다라는 위치도, 어떤 장비로 설치하겠다라는 설치도, 그리고 나중에 다 쓰고 나면 폐공 처리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원상복구 계획서, 그리고 토지 사용 관리 증명서,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의 서류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천공하는 일은 또 없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가 마련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면은 보통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야 되느냐, 이제 이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이건 뭐 지역마다 틀리고 안반층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틀리고, 이렇게 집안 조건에 따라서 뭐 다 굉장히 다양하게 다릅니다. 100m 이내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200m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안반층까지 뭐 빨대 같은 거죠. 일종의 관을 이렇게 박아서 안반층에 이제 고여져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쓰는 뭐 이런 원리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11톤 트럭에 천공기를 싣고 와서, 천공기는 이제 내렸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 지하 200m, 300m까지 박아야 되는 그 관을 하나씩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 내리고 나면 관을 하나씩 저 천공기에 연결을 해서 받고, 또 하나 끌어올려서 또 돌리면서 받고, 그렇게 계속 연결하면서 깊이까지 이제 내려가는 뭐 이런 원리로 이제 땅을 굴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관의 지름에 따라서 소공, 중공, 대공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소공은 50mm짜리, 중공은 100mm짜리, 그리고 대공은 보통 뭐 150에서 한 200mm 정도를 대공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현장은 거의 다 대부분 대공을 씁니다. 200m, 300m까지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안 나오면 장소를 옮겨서 또 한 번 천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다 똑같이 200m를 또 뚫고, 또 옮겨서 또 뚫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 현장을 다녀봤지만 지금 있는 현장은 결국은 4군데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갈수기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운에 맡겨야 됩니다. 땅속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깊이까지 팠는데 물이 결국은 안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시는 저 물차, 저걸 가지고 인근에 있는 정수 처리장이 있어요. 그 정수 처리장에 가서 하루에 2번씩, 3번씩 저기에 이제 가득 싣고 와서 토공 작업할 때는 거의 전 바닥, 전 현장을 다 물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저렇게 중수를 싣고 와서 저렇게 물을 뿌리는 저거 많은 그냥 중수를 썼고, 나머지는 다 수돗물을 써서 좀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하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터인데, 펌프입니다. 펌프. 지금 보고 계시는 펌프가 현장에서 주로 쓰는 수중 펌프입니다. 깊이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펌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건 지금 보시는 저 펌프는 물 속에 완전히 푹 담가요. 물 속에 완전히 푹 담가서 물을 밀어 올리는 펌프입니다. 물을 빨아 올리는 것보다 밀어내는 게 펌프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현장에서 쓰는 펌프는 다 밀어내는, 그러니까 물속에 담가져 있는, 물 맨 밑바닥에 담가져 있어서 물을 뽑아내는 이런 이제 펌프의 원리인데, 왼쪽에 보시는 저 빨간색 저게 센서입니다. 저게 이제 안에 공기가 들어 있어서 물이 저 수위보다 높게 올라가면 저것도 같이 이제 뜨는 거예요. 저게 위로 이렇게 향해져 있으면 계속 펌핑이 되는 거고, 펌핑이 되면서 수위가 이제 낮아지면 저 빨간 센서도 같이 이제 이렇게 낮아지면서 밑으로 이제 뚝 떨어지면 펌프를 중단시켜주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센서까지도 저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관, 아무리 대공이라 그래도 150mm, 200mm 밖에 안 되잖아요. 저렇게 이제 두꺼운 거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하수용 펌프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늘고 긴 펌프여야지만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조립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고, 저걸 다 조립이 끝나면
이렇게 200m, 300m까지 관을 팠다고 치고 물을 찾았으면 이제 저렇게 지하수용 펌프를 저기 밑에까지 넣습니다. 넣고 관을 연결을 해서 물을 지상까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펌프인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뽑아진 물을 모아두는 물탱크를 보시는데, 저런 식으로 지하에서 깊이 지하수가 뽑아져 나오면 물을 저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뭐 3개, 2개 이렇게 물탱크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이 물탱크가 겨울에는 또 얼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온재로 물탱크를 감싸고, 또 그 옆에는 저렇게 펌프실이 또 따로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가늘고 긴 펌프는 지하에서부터 200m 깊이에서부터 물을 뽑아내는 그런 펌프고, 지금 보시는 저 펌프는 공사 중인 아파트의 10층, 20층, 뭐 30층까지 또는 저기 멀리까지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저 펌프로 그렇게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런 펌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물 쓸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마감 공사 때 물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이때입니다. 건축 시공과정 30일에서 보여드렸던 13번 바닥 미장 사진인데, 바닥의 평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저렇게 묽은 상태로 타설을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저렇게 쏘아 올리는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지금 보시는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1번 사일로, 2번 교반 및 압송 장치, 3번 수조, 이렇게 이제 3개의 장치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1번 사일로에는 트레일러가 싣고 오는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트레일러가 싣고 와서 매일같이 저기를 이제 한가득 저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3번 수조에는 물이 당연히 이제 가득 차 있고요. 뒷장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번 교반 장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번의 시멘트 모래와 3번의 물을 같이 섞어서 잘 섞습니다. 섞고, 그리고 펌프로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파란 관을 통해서 쏴줍니다. 그럼 세대 내에서 기포도 타설할 수 있고 방통도 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장치, 이건데, 한 번에 10개 층씩 끊어서 타설을 하는데 7개 동 10개 층 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내내 지금 저렇게 이제 수조에 물을 계속 받아서 끊임없이 써야 되는 뭐 이런 거고요. 이 마감공사 말고는 이거 보시는 거대로 초기에, 공사 초기에 저렇게 이제 도로에 아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물차 외에도 주로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저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메인 레버만 틀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도로를 촉촉하게 젖게 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세륜기 때나 아니면 3회 때 가설 담장에서 뭐 미스트 쏩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드렸고요. 그 말고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1번이나 2번이 이동식 스프링클러, 아까는 도로에 아예 고정으로 해놓은 스프링클러 말고도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번이 이제 물차,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도 저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4번이 현장에서는 물 대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저게 한 50m, 60m까지 물 한 개가 쭉 날아갑니다. 저게 아마 스키장에서 눈 만드는 기계로 만든 것 같아요. 물을 분무하듯이 멀리 이제 쏴줘서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거를 잡아주는, 뭐 이제 주로 비산먼지를 없애는 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꼭 물을 쓰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하수 개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장에서 또 전기 쓸 일도 많습니다. 가설 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